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통일의 길 윤하영입니다. 오늘 하루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의 실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만나보시죠. 북한은 자신들의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과학자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을까요?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 소장님, 북한 교사 출신의 임희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의 과학기술 하면 궁금한 게 북한은 그들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이다. 우린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핵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핵 보유국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인공위성 로켓을 이제 그 궤도에 올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제 과학기술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첨단을 달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의학이나 반도체, 유전자 이런 분야, 다른 첨단 과학 분야는 또 심각한 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특화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좀 균형 면에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연 씨가 북한에 사셨으니까 실제로 좀 느끼는 바가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학 부분에서 특히 기초과학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봤었을 때는 그 분야에서 되게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초과학이라면 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화학이나 생물 이런 학이겠죠. 그런데 물론 북한이 군사과학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과학 분야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민들이 뭔가 생활 필수품들에 대한 이런 것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과학자 양성은 어떻게 할지 또 궁금한데요. 북한에서는 워낙에 영재 교육이 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조치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그 영재를 수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재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IQ가 한 150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예 데려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기 교육을 좀 시키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학교 일반 교육도 안 받죠. 안 받고 북한에서 그 사이버 그 기술이 좀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사이버 테러도 많이 하고 이런 분야의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영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가에서 데려가는 거지. 그럼 이런 아이들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보통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재 교육이라든가 뭐 수재 교육 또 이런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원래는 사실 좀 금기시했던 부분이죠. 그거 이제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일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80년대에 사실 북한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엘리트 교육, 영재 교육 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어릴 때부터 특출한 재능을 나타낸다 이럴 경우에는 잘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그 제일중학교 그 이제 6년제 정규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실 이 남산중학교라는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도 이제 이런 고급 중학교, 제일 중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재들을 발굴된 영재들을 거기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이런 학생들을 이제 결국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라든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어떤 그런 물리학부라든가 이런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교과 수업 중에서 과학 시간이 월등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368시간 이로써 예. 좀 그러니까 남한 그 수업 시간이 한 2배 정도가 되고요. 네. 과학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무려. 그러면 여기 한 4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 부분에 교육 부분에서 자체가 이렇게 충분히 뭔가 많이 이렇게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이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연간 있죠. 하는 수업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배우는 엄청나게 건데 많이 배우는 거죠. 과학 시간이 이렇게나 많을 정도면 해외에 유학 가는 경우도 많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주로 이제 컴퓨터라든가 IT 또는 뭐 수학, 물리학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좀 많이 나가 있고요. 예. 더러는 이제 뭐 중국의 다롄이나 선양 이런 쪽에는 IT 분야나 이런 쪽에 실제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나가서 과학기술 인력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재 유출이 좀 걱정돼서 아무 나라나 보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학을 가려면 출신 성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참 많이 돌아봤는데 뭘 해도 출신 성분을 따지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과학자도 그런가요? 네, 북한에서는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출신 성분을 따졌습니다. 과학 부분에서도. 예. 근데 80년대 때 김일성이가 동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그때 당시 외국의 과학기술과 자국 내 과학기술 정말 그 북한이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부분만큼은 과학자 양성만큼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아라. 네. 이렇게 교시를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덜 따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것이 좀 과학자만큼은 예외를 두었다. 네네, 예외를 두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배려인 셈이네요. 그렇긴 하죠. 네, 소장님. 네. 이 부분 과학자에 대한 우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그 계층을 망라해서 우수한 인력을 발탁한 뒤에는 아주 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사실 병역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13년, 지금 이제 복무 기간이 줄어도 10년을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도 군대에서 10년 복무하게 되면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어떤 발전에도 상당히 장애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는데요. 네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가 되면 초모라 그래서 이제 징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제되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개 계층이. 지난 시간 만화가도 있었죠. 네, 그게 보면은 뭐 예. 군수공업 종사자, 또 과학기술 필수요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인재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병역이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통생이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군대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 없이 곧바로 대학으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면 좀 그 분야의 가장 특정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는 기업이 따로 없을 텐데 그럼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과학원이라는 이런 싱크탱크가 있어요. 아. 북한에 이제 과학기술 195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가장 이제 중심적인 기관이고 최근에 와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가장 각광을 받는 거는 미국의 이제 나사 우주항공국 같은 나사를 본뜬 이제 NADA 나다라는 북한의 이제 국가우주개발국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로켓 관련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체를 연구하는 항공우주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엘리트로 또 각광을 받는 우대받는 떠오르는 이런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름도 비슷하네요. 나사. 네, 사실 과학이라는 게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분야인데 최근 북한이 최신 기술의 배움터라고 해서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곳을 소개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 소개된 그 과학기술 전당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원자 핵주의를 도는 세 개의 전자 자리길들이 저형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배움의 열망을 독특한 건축미로 운동감이 나게 예술적으로 형상한 과학기술 전당.
겉볼 안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안을 둘러보니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눈부시게 황홀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채롭게 꾸려진 홀마다 끝간데 없이 늘어선 열람 컴퓨터들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의 심오한 원리와 방법들을 마음껏 파악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전시해놓은 갖가지 발명품들과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들. 중심홀에 들어서니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 위성 운반 로켓 은하 3호의 웅장한 모형이 사람들의 걸음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 전당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드는 것을 보니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 아니라 대학생들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들이 마음껏 찾아와 배울 수 있는 배움이 전당으로 꾸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이지 평범한 인민이 이런 희한하고 훌륭한 배움의 전당에서 마음껏 지식의 보화를 갖고 가는 현실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인민들은 다는 모를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우리 당이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집대성되고 건축 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꾸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에는 10여 개 5종의 최신 과학기술 도서들이 가득 찬 새 책 열람실, 과학기술 보급실, 가상과학실험실, 과학탐구관. 실로 그 이름만 불러보자고 해도 미처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였고 어디부터 가보아야 할지 선뜻 결심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